자, 이번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 합집합과 교집합 뭐 이런 것들 배웠어요. 연산. 근데 다른 연산 기호도 있습니다. 집합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걸 알기 전에 일단은 전체 집합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전체 집합은 뭐냐면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처음 주어진 집합의 전체 집합. 대부분 전체 집합은 주어지고요. 조건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기호를 U라고 대부분 사용을 해요. 대문자 U를 사용해서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여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집합이 뭐냐? 여기 써있는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A에 속하지 않은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쓴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체 집합을 x바 x는 10 이하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10 이하 자연수라고 하고 A를 1, 3, 5, 7, 9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U의 일단은 부분집합이죠. 그쵸? 네, 부분이에요. 그리고 A의 여집합 위에 이렇게 C 모양을 위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써줍니다. 뭐가 되느냐?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3, 5, 7, 9를 빼면 1부터 10까지니까 2, 4, 6, 8, 10이 여집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A의 여집합을 뭐 B라고 해봅시다. 얘를 B라고 하면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쵸? 얘를 제외한 전체에서 나머지들.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집합에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x는 일단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x가 A에 속하지 않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쵸? 이렇게 여기 콤마라고 해놨는데 요거의 의미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쵸? 그리고가 정확히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리고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면서 A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똑같은 예시가 있네요. 자, A 여집합 한번 예시로 구했었죠? 나머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차집합이 있는데 차집합은 뭐냐? 차가 그 뺄셈 할 때 그 차거든요. 차. 그러면 A 빼기 B. 생각을 해봅시다. A에서 B의 원소를 지금 집합의 빼기예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는 숫자 빼기였는데 집합의 빼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A에서 B에 있는 녀석들을 빼라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A가 이만큼 있고 B가 이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A에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에 있는 공통으로 있는 녀석들을 빼줘라 라는 의미예요. 얘는 차집합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겠죠. A에서 B에 있는 녀석들을 빼라. 그래서 A 빼기 B 차집합은 X가 A에 있고 B에 있는 녀석들은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A-B는 뭐랑 같아요? A 빼기 A 교집합 B와 같은 거죠, 사실. 왜? A 안에서 B에 있는 녀석을 빼주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 녀석들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차집합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 4, 6, 8이고 A 빼기 B를 하면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있겠네요. 그러면 A 빼기 B는 어떻게 돼요? A와 B의 차집합은 A에서 뭐 다 많지만 그거를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겹치는 녀석들만 신경 쓰면 되죠. 2, 4, 6. 그렇죠? 겹치는 애들을 빼주면 뭐가 남아요? 8만 남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B에서 A를 빼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차집합을 이 여집합과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많이 써먹습니다. 문제에서 요걸로 바꿨을 때 모양이 아주 뭐 분배 법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는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A 빼기 B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B 빼기 A면 어떻게 돼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렇게 된다. 요거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제 3번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봤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거 한번 살짝 보면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A랑 A 여집합의 의미가 뭐예요? A를 뺀 나머지 전체. 그것들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집합과 차집합을 잘 이해했다면 당연한 거거든요. 왜? 자, 봅시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에서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 없는 거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겠죠. 없는 거의 반대는 결국엔 전체니까. 그렇죠? 요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생각해 봅시다. 전체에서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은 나머지죠. 그걸 다시 돌려서 그러면 A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면 결국엔 다시 원래대로 A가 된다. 그죠? 당연한 것들입니다. 사실 성질이라고 하긴 요거는 방금 선생님이 좀 외우라고 했죠. 요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A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요것도 당연한 거고. 반대로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랑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겹치는 게 없겠죠. 네. 그 다음 A가 B에 속하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론 부분집합이면 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같으면 포함이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얘를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커져요? 여집합으로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 되죠. A의 여집합은 요만큼이 되죠. 뭐가 더 커요? B의 여집합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이게 같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반대로 B의 여집합이 더 규모가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빼먹었네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 같이 한번 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좀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자, 여집합들이 나오고 안에 거는 홀라당 뒤집어져 버린다. 요거고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의 각각 약간 분배처럼 들어가는데 가운데 있는 연산이 뒤집어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한번 증명해보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자, 요런 거에 사용이 되죠. A 합 B를 구한 다음에 사실은 그걸 여집합을 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자, A의 약수 9의 약수 1, 3, 9네요. B는 3, 6, 9예요.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는 얘를 A 합 B를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요 상황도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내가 요거를 구하는데 얘가 더 구하기 쉬우면 요걸 이용하고 또 얘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가 더 구하기 쉬우면 얘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2번으로 갑시다. 이건 너무 귀찮아요. A 교집합 B는 결국에는 3이랑 9네요. 그쵸? 그 여집합은 뭐겠어요? 1, 2, 3, 4, 5, 6, 7, 8, 9겠죠. 네. 얘가 결국엔 얘랑 똑같아진다. 이런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여기까지 해서 문제 상황들을 한번 많이 겪어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